안녕하세요, 연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 중 약 44%, 개수로는 164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그중 125개는 서울에 있다고 합니다. 즉 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심지어 수도권 공공기관도 지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기관만 지원 중인 취준생분들,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서울보다 좋은 지방 공공기관 탑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공기업과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이번 순위에는 제외됐으니까 참고해주세요. 3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먹거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와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소비재. 그런 만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과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 홍보 전략과 유통 채널을 만드는 일 모두 중요한데요.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부터 농수산물의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는 업무를 하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니라 수출 기반을 조성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일처럼 농수산식품 산업에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해외 수출 진흥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해외 식량 자원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해외 곳곳에 지사를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덕분에 현직자들은 해외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가 많다는 점을 공통적인 장점으로 꼽았어요. 동시에 공공기관인 만큼 워라밸은 당연하고 농수산 분야 기관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다는 점과 농식품에 관련된 업무를 다방면으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문화나 연봉에 관련해서는 좋은 사람이 많다, 조직 문화가 유연하다라는 말과 함께 공기업 평균 수준의 급여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약 3,600만 원이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주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업무량에 대한 부분을 단점으로 꼽은 사람이 많았어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식량 안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게 기후변화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콩이나 옥수수처럼 수입 비중이 높았던 곡물의 자급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 만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취준생이 있다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2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비약적으로 이뤄진 탓에 무역 불균형이나 설비 과잉, 기업 간 적자 심화 같은 문제도 함께 발생했죠. 결국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만으로는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에요. 설립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부터 판로 지원, 인력 연수 사업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일 채용 공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소, 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 기업과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서 최종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인데 내일 채용 공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직자들 역시 정책금융과 관련된 경험과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국내외 해외 출장 기회가 많다는 점을 기업의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동시에 공단치고 급여가 높다는 말도 많았어요. 확인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약 4천만 원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업 종류가 너무 많고 전국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만큼 거주지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업의 수가 매년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취준생 중에서 기업을 선택할 때 사회적 인식과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꼭 기억해 두세요. 1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덕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됐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IoT 제품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보안 위협이 올해 주요 보안 위협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IoT 기기가 일상 속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보안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시에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사이버 침해 건수가 2년 만에 53%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없는 생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진 지금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하면서 설립된 후 블록체인과 핀테크,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실무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공공 분야는 정부가, 국방 분야는 군 당국이 담당하고 있다면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거나 정보보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이버 세상 속 질병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직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입사할 경우 업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데다 정보보안,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좋다고 입을 모았어요. 젊은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인 데다 능력 있는 동료도 많고요. 동시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3,90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만큼 신입 초봉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낮은 연봉 인상률은 현직자들이 꼽는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직자들의 리뷰와 성장성, 연봉 수준을 종합평가해서 서울보다 좋은 지방 공공기관 탑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공공기관이 전국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하기보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자신에게 꼭 맞는 기관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